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드디어 코스피가 6천 시대 개막이 됐습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코스피 5천 시대 개막한 지 한 달 만에 이룬 쾌거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축이 잘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양 종목 모두 오늘 장중에 또 52주 신고가를 써냈습니다. 삼성전자 20만 원 선 위에서 또 SK하이닉스 100만 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승 탄력 요인들 저희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 코스피에서만 개인들의 순매수세가 1조 5천억 원 이상이 됩니다. 개인들은 시장을 믿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으로 자금 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장의 질도 괜찮은 게 자동차 업종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파생된 영역, 자율주행과 로봇 해당이 되겠고요. 피지컬 AI로 대변이 되죠. 그뿐만 아닙니다. 전력, 전선 또 강하고 2차 전지 관련주의 상승 탄력도 괜찮은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온기가 후반부까지 미칠 수 있을지 보셔야 되는데 브리핑 통해서 함께 간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11거래 연속 지치지 않고 오르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SK하이닉스는 5거래 연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맥커리에서 파격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왜냐하면 압도적인 목표가 상향 소식이 있었거든요. 삼성전자를 34만 원 목표 주가를 제시를 했고요. 올렸고 SK하이닉스는 170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시켰습니다. 기존 대비해서 삼성전자는 24%, 그리고 SK하이닉스 21% 높인 그런 목표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목표 주가 34만 원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맥커리는요. 올해와 내년 EPS 추정치를 대폭 올려잡았기 때문인데 그 데이터를 보면 올해는 73%, 그리고 내년은 82% 대폭 수정해서 올려잡았습니다. 특히나 연말에 100조 원 가까이 특별 배당이 기대된다라는 부분도 언급을 했고요. 공장 기반 메모리 업사이클의 최대 수혜주는 삼성전자가 가져갈 것이다라고 명확히 기술했습니다. SK하이닉스 170만 원짜리 목표 주가를 제시를 했는데 역시나 올해 내년 EPS 추정치 각각 58%, 77% 올려잡은 흐름들이 눈에 띕니다. 역시나 SK하이닉스 흔들리지 않은 공급망 유지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외국계 증권사조차 HBM의 주도권을 유지할 것이라며 강력한 상승을 좀 예고한 바입니다. AI 시대가 학습에서 추론으로 가면서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당연히 메모리 제공 업체,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갑에 위치해서 여러 가지 메모리 병목이 부각이 되면서 더 힘을 실리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양이 크게 늘지 않았어도 오히려 양이 줄었어도 가격이 강하게 튀어오르다 보니까 실적이 잘 개선되는 흐름들, 굉장히 선순환 구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까지 그런 가격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 맥커리 증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D램과 낸드 가격, 뒤에서도 말씀드릴 테지만 얼마큼 추가적으로 외국계 증권사에서도 우리나라의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상승을 예고하는지 여러분 주시하시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맥커리 증권은 1분기 계약가 전 분기 대비해서 최대 100% 상승될 것이다라고 예고를 했고요. 신규 공장 메모리를 많이 생산을 늘리기가 좀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HBM에 조금 더 집중하는 흐름들이 있는데 역시나 메모리 공급 부족 시반 때문에 여전히 그 메모리 가격 결정력을 유지하는데 지속될 것이다라는 상황, 이런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어쨌든 그 압도적인 그런 공격적인 그런 목표 주가 상향 소식, 이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맥커리가 왜 올렸는지 그 근거에 대해서 차분히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CT인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목표 주가 역시나 올려서 잡았는데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맥커리만큼 크게 올려잡지는 않았습니다만 의미 있는 그런 숫자이고요. 목표 주가 CT에서는 삼성전자 24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올렸고 매수 유지 전략을 제시를 했습니다. 영업이익단에서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을 얼마큼 상향시켰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렸는데 CT에서 보면요. 올해 예상 영업이익을 251조 원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강력한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이런 부분이 뒷받침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고요. 앞서서 맥커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대폭 상향한 이유가 메모리 공급 가격의 결정력, 이런 부분을 괜찮게 봤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똑같은 원리입니다.
올해 D램, SSP 성장률 같은 경우에 171% 평균 판매 가격 되겠습니다. 상향 될 거다라고 하겠고, 낸드 같은 경우에는 올해 127% 상향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서버 고객들이 메모리 달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시대에 서버용 GPU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집착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ASIC 그러니까 맞춤형 반도체 시대 이런 부분은 또 잘 이어나가야 하기 때문에 ASIC 맞춤형 반도체 활용할 수 있는 메모리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흐름들, 이렇다 보니까 당연히 메모리 가격이 강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고, 물량이 크게 늘지 않아도 실적이 엄청나게 뛰어오르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그게 올해 내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외국계 증권사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SK증권이 어제였습니다.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30만 원으로 상향했거든요. 굉장히 우리나라 증권사 목표 주가 밴드 상향에 있는 30만 원을 써서 잠시 언급을 해드리는데, 역시 D램과 낸드를 얼만큼 가격 강세를 예고하는지 그런 부분 함께 기술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증권사 SK증권 목표가 밴드 상단 30만 원을 제시했는데, 올해 영업이익 208조 원을 예상하면서 연간 영업이익 200조 시대를 열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미리 예고했습니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3전 24만 8천 원으로 올렸고요. 지금 이제 CT고 앞에는 맥쿼리였습니다. 우선주는 21만 원으로 올려 잡아서 이런 부분까지 써놨습니다. 그리고 시티증권에서 삼성전자 28만 원을 올려 잡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SK 하이닉스 역시 올렸고요. 140만 원에서 155만 원으로 목표 주가 상향했는데, 이런 일련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흐름이 바로 엔트로픽발 이슈입니다. 이게 AI 시대에 어떤 역할을 자처할 것인가 굉장히 시장에서는 주목하고 있는데, 꼭 말씀드려야겠다 싶어서 좀 넣었습니다. 1월 30일이었습니다. 엔트로픽에서 클로드 코워크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클로드 코워크 같은 경우에는 법률의 문서를 뭐 작성한다든지 영업, 마케팅, 데이터, 정리, 분석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AI가 업무를 자동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때 주가가 소프트웨어 기업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그 이유는 AI가 결과적으로 기업용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대체할 것이다라는 가능성 때문에 공포감이 확산돼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세일즈포스나 서비스나우가 쭉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요일 날 행사를 하나 했거든요. 그러면서 분위기가 반전된 흐름들이 나타났고, 이게 간밤 그리고 새벽 뉴욕 증시에 고스란히 좀 반영이 됐습니다. 엔트로픽이 여기서 기업용 에이전트 행사를 열면서 어떻게 명시를 했냐면, 우리는 기업용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다라고 포지셔닝을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밝혔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기업용 여러 가지 도구에 클로드를 얹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기업들, 예를 들어서 이런 기업들을 없애는 부분이 아니라 지휘자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오케스트라를 예상을 해보면 바이올린도 있고 첼로도 있고 플루트도 있고, 각각의 악기들을 없애지 않고 함께 조율하면서 지휘를 하는 지휘관의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언급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I 시대의 공포감 이런 부분이 완화가 되면서 장중에 반등 탄력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세일즈포스, 팩트셋 그리고 톰슨 로이터와 협업 파트너사를 얘기하면서 그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동안 좀 공포에 눌렸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났는데요. 이를 보면서 증권사도 일부분 안도하는 그런 분위기를 내비쳤습니다. AI가 결국 여러 가지 기업들을 해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엔트로픽 같은 경우에는 클로드 같은 경우에 AI 기업들을,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들을 기업들의 여러한 도구들을 보완하는 형태로 갈 것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기 시작을 했죠. 하지만 정규장에선 이랬는데 시간 외 거래에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또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낙폭을 완전히 회복하기까지는 아직까지 시장에서 물음표를 갖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세일즈포스와 워크데이 같은 경우에 실적 발표 이제 보셔야 되는데, 여전히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단 하루 만에 이렇게 시각이 많이 바뀌진 않겠죠. 여전히 시험대 위에서 증시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보안 관련주도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기업인데요. 이런 흐름으로 많이 그동안 낙폭을 좀 키운 흐름들이 있었는데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뉴욕 시장의 마감 그리고 시간의 거리에서 움직임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각 10시 10분 지나고 있는데요. 시장 상황 듣고 나서 머니코드 이어가겠습니다. 김윤주 캐스터 받아주세요. 네, 코스피가 5,000선을 돌파한 지 한 달 만에 6,000선까지 돌파해냈습니다. 시총도 4천조 원에서 이제 5조 원까지 넘어서면서 전반적으로 코스피 시장이 훈풍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반도체 투톱의 강세 그리고 현대차의 주가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트레이딩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상황 함께 짚어보시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 1% 가까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신고가를 써냈는데요. 장 초반 SK하이닉스는 103만 원 선까지 올라섰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신고가를 써냈습니다. 다만 오름폭을 조금 축소하면서 삼성전자는 0.75%가량 오름세고요. 하이닉스는 1%가량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차 그룹주 쪽으로 조금 수급 이동이 있습니다. 현대차가 지금 8%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기아도 13% 넘게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상승 탄력이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 관련해서는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상장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소식이 꾸준히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현대차의 전 공장에 이 스팟이 투입된다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수소 관련해서 CPSP에서 협력한다라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현대차 그룹주들까지 전방위적인 훈풍이 불고 있고요. 현대차와 기아에 이어 현대오토에버도 오늘 함께 상승해줍니다. 11%가량 급등 중입니다. 현대 관련된 종목들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현대모비스도 3% 넘게 오르면서 오늘 시장 안에서 현대 그룹주가 일제히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승폭을 조금 둔화됐지만 현대차가 받쳐주면서 코스피가 다시 6,020선 위로 올라왔고요. 오늘 장 초반에 잠깐 흔들리면서 6,000선을 내려놓기도 했는데 다시금 오름폭을 조금씩 키우고 있다는 점 체크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그리고 증권 관련된 종목들도 좋은데요. 미래에셋증권이 4% 넘게 오릅니다. 어제 이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미래에셋증권이 6천억 원이 넘는 규모의 역대급 주주 환원을 단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4천억가량의 배당을 함께 발표했는데 오늘 이와 함께 4%가량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SK스퀘어도 1.46%가량 오르고 있고요. 오늘 3차 상법 개정안 이제 처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아마 오늘 안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3차 상법 개정안 관련해서 관련된 종목들 전반적으로 좋은 분위기입니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어제 급등했는데 오늘은 일단 상승폭이 조금은 둔화됐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0.73%가량 소폭 상승에 그치고 있고요. 삼성 SDI도 0.36%가량 소폭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전력설비 관련주들도 상승 중입니다. LS 일렉트릭 2%가량 오르고 있고요. AI 밸류체인 전반적으로 좋은데 원전 관련된 종목들까지 좋습니다. 전력기기 그리고 원전 종목들 미국 증시에서 이 반도체 그리고 AI 관련된 종목들이 오름과 함께 장 초반부터 함께 올라주고 있고요. 현대건설은 11% 넘게 오르면서 강세 탄력 붙고 있습니다. 한국전력도 1.75%가량 상승, 한전산업도 상승 중이고요. 두산에너빌리티도 1.48%가량 오르면서 원전주들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특히나 건설 관련된 종목들이 원전 섹터로 묶이면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크게 받아가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 네이버와 카카오 그리고 제약바이오주들은 오늘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고요. 현대차 그룹주 그리고 반도체 종목 같은 시총 상위단에 위치한 종목들이 오늘 상승 탄력이 가파르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상황도 바로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도 제약바이오주들이 그다지 분위기가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이 반도체 초보장 그리고 로봇 관련된 종목들로 이 매수세가 쏠리면서 제약바이오 쪽은 조금 쉬어가는데요. 알테오젠, 삼천당제약, 특히나 삼천당제약은 4% 넘게 낙폭을 키워가고 있고요. 클래시스가 이 블록들에 대한 소문이 나오면서 11%가량 급락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이러한 급락세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리가켄 바이오사이언스는 어제 이 미국의 노바락 바이오와 함께 관련된
계약 소식을 밝혔는데 오늘 1.58%가량 오름폭을 조금씩 키우고 있다라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펩트론 같은 경우도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 기대감 함께 받으면서 8%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D&D 파마텍, 올릭스 같은 종목들도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오늘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기술 이전 제약 계약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조금 쉬어가고 있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도 좋은데요. 심텍이 4% 넘게 오르고 있고요. 반도체 투톱의 강세와 함께 최근 들어 반도체 소부장의 낙수 효과까지 기대감 많이 모이고 있다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화장품주 그리고 엔터주들은 오늘 조금 쉬어갑니다. 지수 상황도 바로 열어보시죠. 코스피와 코스닥이 일제히 오르고 있는데요. 지금 코스피가 시총 상위단 안에서 상승세가 가파르게 일어나면서 지수 자체적으로도 1% 넘게 상승 중입니다. 6,037포인트까지 올라서고 있는데 장 시작 직후인 9시 10분에서 20분을 기점으로 6,000선을 잠깐 내려놓기도 했습니다만 다시금 현대차가 강세 탄력이 붙으면서 코스피가 6,040선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6,040선까지 장 초반 체크를 했었는데 이를 내려놨었습니다만 오늘 다시 6,040선을 넘어서면서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을지 다시 신고가 부근까지 코스피가 올라왔다라는 점이 특징적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름폭이 좀 둔화됐습니다. 0.13%가량 오르면서 1,166선 지나갑니다. 매매 동향도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는 개인만의 순매수가 들어옵니다. 개인이 장 초반 1조 원 넘게 순매수를 했는데요. 현재 시간 9,830억가량 사들이면서 여전히 강한 매수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기관의 순매도가 포착되고 있는데 3,500억가량 기관의 순매도, 외국인은 7,000억가량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상황도 바로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도 똑같은데요. 개인만의 순매수가 나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오늘 메이저 주체가 양시장을 팔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의 순매수가 코스피 지수를 사상 최고치로 이끌어줬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열어봤습니다. 앞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 경신했다라고 하면서 맥쿼리증권과 시티증권에서 어떤 목표 주가 제시를 했는지 대폭 상향한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 또 하나 52주 신고가 경신한 종목이 있으니 바로 SK하이닉스 따라서 잘 올라오고 있는 SK스퀘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대신증권에서 아침에 내놓았고요.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자라는 보고서 내용이 좀 마음에 들어서 그대로 복붙했습니다. 일단 목표가 76만 원으로 상향시켰는데 기존 대비 36% 올려 잡은 그런 목표치이고요. 매수 유지였습니다. SK스퀘어와 SK하이닉스 굉장히 간접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 아시죠? SK스퀘어의 자산 가치의 96% 비중을 SK하이닉스가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SK하이닉스 상승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움직이는 그런 패턴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단일 종목, 하나의 종목이 여러 가지 편입할 때 10%를 넘지 말아야 된다라는 제한이 있는데 이미 SK하이닉스는 작년 10월에 시총 비중을 10% 넘겼으니까요. 이런 부분으로 지속적으로 대신증권에서는 계산을 하더라고요. 일단 스퀘어는 SK하이닉스의 대안 종목으로 부각이 되면서 최근 또 함께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흐름들이 있었는데 자산 가치 대비해서 할인율 변화를 제시를 했습니다. 보면은 작년 6월에 SK스퀘어는 47%, 이거는 할인율 기준입니다. 그런데 작년 8월에 56으로 좀 대폭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2월에 45%로 떨어졌습니다. 역대 최저 할인율인 거죠. 그리고 어제 SK하이닉스 이제 100만 원 오르는, 100만 원을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그게 시총 비중의 15%를 상회를 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거든요. 자본시장법 시행령 관련해서도 함께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SK스퀘어가 할인율이 약 46%였습니다. 앞으로 이 보고서의 골자는 SK스퀘어, 사실 주주가치 계획 그런 부분에 공고히 하는 데 있어서 28년까지 자산 가치 할인율을 30% 이하로 목표로 한다라는 얘기를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할인율을 지속적으로 축소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 얘기인즉슨 결과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얘기와 다름없습니다. 지금은 자산 가치 대비해서 주가의 상황이 저평가돼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앞으로 할인율이 밑으로 내려간다는 말, SK스퀘어의 가치 상승을 예고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보시고요. 대신증권 목표 주가 36% 올리면서 76만 원으로 제시한
이유 여러분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수 페타시스 오늘 강합니다. 5% 상승하고 있습니다. JP모건에서는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저평가 기회를 잡으라라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판단의 기준 잘 보시고요. 목표가가 기존에 15만 원이었는데 17만 5천 원으로 올려 잡으면서 비중 확대 유지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저평가 국면에 있는 상황인데요. 구글 공급망의 또 중요한 그런 업체이죠. 이수 페타시스. 구글에 대한 점유율 우려와 더불어서 작년 4분기 실적이 좀 부진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우려를 불식할 만한 요소가 나왔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올해 대규모로 설비를 증설할 것이다라는 계획. 이거를 포인트로 잡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고기능 그 기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드밴스드 MLB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고수익 가치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기판입니다. 그러니까 효자 품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생산에 대한 캐파를 늘리겠다라는 의지이고요. 월 여기 써놨습니다. 6K에서 올해 말 8K 그리고 내년 말 10.5K 그리고 28년 상반기 12.5K 쉽게 표현했습니다. 그냥 단위만 좀 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숫자가 높아지는지 단계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확대가 예상되는 생산 능력 확대의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성장률 전망도 그러니까 생산 능력에 관해서 부분인데요. 20% 기존 13%에서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에서도 공정을 확대해서 제품 믹스나 그리고 고수익 제품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가격 경쟁력을 보겠다라는 의지 이런 부분을 JP모건에서는 언급을 했습니다. 올해 수주 잔고 역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작년은 1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조 3천억 원 정도 불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EPS 추정치를 올려 잡았는데요. 올해 10%, 내년 18%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가가 17만 5천 원으로 계산된 바 여러분도 이수 페타시스 앞으로 추가적으로 오를 룸이 있을지 잘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JP모건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쉼태 오늘까지 이번 주 내내 오르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켜볼 변수는 많은데 목표 주가는 올리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DB증권에서 목표 주가 상향했고요. 6만 5천 원으로 상향했는데 지켜볼 변수가 있으니 장기적으로보다는 단기적으로 매수의 관점이 옳다라는 의견도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목표 주가 6만 5천 원으로 상향한 이유는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올해 좀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작년은 126억 원이었는데 올해 이게 1,300억 원 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 바 DB증권에서는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소캠입니다. AI 시대. 소캠 부분만 봤을 때 기판 업체의 선도, 입지를 쉼택이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봤는데 올해 이후 대량 양산도 점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약 100억 원이었지만 이제 연 매출 10배 이상 성장이 될 가능성을 언급을 했으니까 이 부분도 보시고요. 쉼택이 목표 주가 6만 5천 원으로 상향했는데 오늘 신한투자증권에서도 목표 주가는 유지했지만 보고서를 냈거든요. 그런데 DB증권보다는 목표 주가가 조금 더 올려서 제시를 했습니다. 7만 3천 원입니다. 근데 이거는 목표 주가는 유지여서 화살표는 칠하지 않았고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익성 회복은 더디지만 그래도 중요한 거는 가격 상승 모멘텀이 유효해서 긍정적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DB증권과 신한투자. 오늘 그리고 다수의 증권사, 국내 증권사에서 쉼택을 분석했는데 분석한 이유가 있겠죠. 이런 부분도 고려하셔야겠습니다. 네,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한정기술 이런 원전주를 다시 볼 때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슬슬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집중해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최대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력을 운영하는 그런 기업,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곳인데요. PJM입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결정적인 그런 데이터가 나왔는데 뭐냐면 27년과 28년 용량의 요금이요. 24년과 25년 대비해서 무려 877%가 오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법정 상한선에 도달하는 그런 수치인데요. 엄청나게 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 입장에서는 기저발전이라고 해서 뭐냐면 전력, 전기가 끊기지 않고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것을 얘기하는데 정말 절실하게 기저발전을 원하는 시대가 됐다. 이게 결정적으로 용량 요금에서 예고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기나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게 기저발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해낼 수 있는 것이 원전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전의 가치가 재조명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다수의 페이지를 쓴 대신증권의 리포트가 눈에 좀 띄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미국은 올해 결심을 했습니다. 뭐냐면 대형 원전과 그리고 소형 SMR을 구체적으로 짓겠다. 이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원전 6개 프로젝트 12기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건설도 검토하고 SMR도 설치하겠다. 계획을 본격화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굉장히 중요한 게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전을 할 수 있는 인력이 많이 붕괴가 됐거든요. 설계, 기능직, 배관, 용접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베테랑 전문가들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2050년까지 신규 원전 200기가와트 증설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최소 이걸 하기 위해서는 23만 명에서 최대 27만 명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중에 이 부분이 필요한데 현재 인력만 보더라도 1만 5,600명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 인력이 1만 명밖에 되지 않는데 고숙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베테랑 인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인력이 1,000여 명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인력이 부족하다. 권리 인력망이 붕괴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미국은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기 요금을 올려서 회수하는 방법 되겠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특별 요금제 검토, 그 이슈가 바로 이 이슈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손을 빌리는 한미 원전 협력체 이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50년 건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게 대신증권의 기본적인 그런 분석이었고요. 그렇게 따지면 EPC, 우리나라는 강자입니다. 설계, 조달, 시공을 EPC라고 하는데 주 계약자 후보로 한국전력과 한수원을 주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속적으로 보시고 다음 페이지에서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원전 팀 코리아가 앞으로 미국과 어떻게 손을 잡을 수 있을 건지 대신증권에서는 3가지 시나리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AP1000, 이거는 웨이스팅하우스의 원전 모델 되겠습니다. 그 원자로, 그러니까 원자로가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공간을 얘기하는 거고 터빈 시공, 보조기기, EPC, 설계, 조달, 시공을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시나리오 첫 번째가 이거고요. 두 번째는 원자로 빌딩 시공, 플러스 터빈 빌딩과 보조기기 EPC. 이게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세 번째는 한국이 원전을 독자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으로 3가지 시나리오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1번보다 2번을 할수록 2번보다 3번을 할수록 훨씬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주 금액이나 이익 창출력이 탁월한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합니다. 3가지 시나리오 중에 우리가 어떤 부분을 가져갈 수 있을지 앞으로 그 부분도 이슈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대신증권이 원전주 중에서 탑픽은 한전기술과 두산 에너빌리티 제시를 했습니다. 두 가지 탑픽을 모두 목표주가 상향했거든요. 한전기술이 21만 5천 원, 두산 에너빌리티는 13만 원으로 올려잡았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한국전력도 앞서서 EPC 이런 부분에 강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주 계약자이니까 8만 원으로 목표주가 제시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고요. 다만 탑픽은 한전기술과 두산 에너빌리티임을 밝혀드립니다. 골드만삭스에서 K뷰티를 언급을 했습니다. 보면 APR이 탑픽인 건 아시겠죠? 매수 그리고 42만 원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가 밸류 대비해서 성장 모멘텀이 매력적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뷰티 브랜드 메디큐브 긍정적인 그런 순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과 영국의 아마존 베스트셀러 랭킹 급상승하고 있다고 하는데 2월과 비교해 봤을 때보다 훨씬 가파르게 좀 오르고 있나 봅니다. 그리고 1월 같은 경우에 미국 아마존 총 매출액이 좀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라는 부분 얘기를 했고요. 3월에 독일과 프랑스 스토어 이런 부분에 이제 출시가 되는데 유럽 쪽에서도 조금 더 브랜드의 입지를 강화할 것이다라는 가능성 언급되고 있어서 APR은 매수 그리고 42만 원 얘기를 했고요. 중립이긴 합니다만 아모레퍼시픽 그 다음으로 제시를 했는데 여기는 이제 약간 아쉬운 게 코스RX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기업 대 기업, B2B, 유통 전략 이런 부분을 좀 하고 있는데 4분기에 턴 어라운드 실적은 좀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지역이 이 APR 이런 부분이 좀 성과가 잘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존 랭킹 등 소비 회복을 좀 이것보다는 좀 제한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은 중립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메디큐브 APR 언급했지만 지금 미국 아마존 1위,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밖에도 달바나, 닥터 엘시아 이런 부분이 K뷰티의 입지 강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영국, 독일 이런 부분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니까 K뷰티 강자 지속적으로 시간이 되실 때 옥석거리기 하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은 골드만삭스의 K뷰티 강자 노림수 이 부분까지 살펴드렸습니다. 네, 코스피 6,000시대 개막이 됐습니다. 이난희 이데일리온 파트너 전략에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전략 듣고 싶습니다. 네. 네, 자, 예. 지금 우리 시장, 삼성전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20만 원 정도 먹으렸고, 지금 SK 하이닉스 100만 원 넘었죠, 그죠? 근데 저는 오늘은 이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현대차까지 지금 이제 합세를 해서 시장이 지금 6,000포인트를 훌쩍 뛰어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6,000포인트가 이제 얼마 간다고 얘기하고 있죠? 8,000포인트 간다. 또 이제 8,000포인트 가면 10,000포인트 간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는데요. 저는 지금 시장이 너무 이렇게 뜨겁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요 라인에서는 살짝 한 박자 쉬어가는 거는 또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 주식이라는 거는 띄워주는 주체가 있고, 그죠? 그럼 띄워주는 주체는 어떻게 할까요? 차익 실현을 해야만 그들은 성공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주가를 지금 현재 보면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거의 템버가 아닙니까? 10만 원에 시작해서 지금 100만 원이니까 단시간 만에, 그죠? 그러면 뭐 그 10만 원이나 20만 원대 사신 그 뭡니까 매수 주체는 팔고 싶어하는 그런 강한 욕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가라는 거는 어느 일정한 방향으로 계속 가지는 않습니다. 주식은 사이클이기 때문에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어제 오늘 이렇게 보시면은 이 개인들의 매수세가 좀 상당히 강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이 개인들이 들어오는 이 매수 주체를 이렇게 봤을 때 이 개인들은 지금 주식 시장에서 경험치가 많은 그런 투자자라기보다는 그죠 이제 막 계좌를 만들어서 삼성전자가 그죠 어제 안 사면은 다음 날 더 가고 SK 하이닉스 어제 안 사면 오늘 더 가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의 포모 현상 때문에 이렇게 몰아치는 이런 어떤 현상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개인들이 거의 아침에 1조 가까이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지금은 조금 신중한 그는 한 템포, 그죠?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는 그런 전략도 나빠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차피 시장이라는 거는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또 기술력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오늘 같은 이런 흐름에서 충분히 단기적인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 얘들은 뭐 가면 갈수록 더 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정 없이 흘러가는 이런 모습에서 오늘 현대차가 거기에 합세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 현대차가 움직이면서 이제는 현대차를 여러분들께서 그냥
차로 보시면 안 되고요. 이제는 얘는 AI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반도체처럼. 그래서 지금 현대차가 움직이면서 지금 로봇이라든지 그 외 AI와 관련돼 있는 이런 종목들이 지금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무기술도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이런 흐름들을 갖춰주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의 그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부담스럽다면은 요렇게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그 AI 관련한 종목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요런 종목들도 눈여겨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악재는 지금 우리 시장에는 큰 악재가 없어요. 악재가 없다라는 것이 악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거에도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좀 더 차분한 그런 어떤 투자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항상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덕분에 행복하고 편안한 하루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난희 파트너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략 그리고 투자를 대하는 태도 잘 새기면 좋을 것 같고요. 잠시 후에 이제 코스피 6천 개막됐잖아요. 우리 어떤 자세로 또 투자 수익률을 업시킬 수 있는지 그 전략에 대해서 세워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미국 뉴욕 증시가 인공지능 산업 교란 우려가 완화되면서 일제히 반등했다. 기술주가 상승을 주도했고 소비자 신뢰 지수 개선도 투자 심리를 떠받쳤다. 25일 뉴욕 증권 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 평균 지수는 0.76% 상승했다. S&P 500 지수는 0.77%, 나스닥 지수는 1.09% 각각 올랐다. 전날 급락했던 소프트웨어 종목이 반등을 이끌었다. 메타의 반도체 장비 투자 계획이 전해지면서 AMD는 8.8% 급등했다. 반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설비 투자 부담 우려로 2.9% 하락했다. 엔트로픽은 클로드 챗봇의 업무 도구 연동 확대 방침을 밝히며 AI가 기존 소프트웨어를 대체하기보다 보완할 수 있다는 기대를 키웠다. 도큐사인, 세일즈포스, 서비스나우도 동반 상승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AI 디스럽션 리스크가 과도하게 반영됐다고 진단했다. 투자자들의 시선은 오는 26일 새벽에 발표되는 엔비디아 실적과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로 옮겨가고 있다. AI 우려를 잠재울지 다시 키울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코스피 5천 시대 개막된 지 한 달이 채 안 돼서 이제 코스피 6천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약간 얼떨떨한 기분인데요. 이렇게 추가 상승의 속도가 높다 보니까 돌발 변수가 나오면 어떡하지? 그러면 시장이 쭉 떨어지면 어떡하지?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지? 많은 분들이 또 고민을 한편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님 모셨는데요.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 6천 시대에 만나 뵙게 되네요. 네.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급했듯이 돌발 악재가 나오면 어떡하지? 이러한 우려감도 있어요. 근데 그 대표적인 요소가 이란 이슈입니다. 네. 아직 끝나진 않았고 우리가 대기 상태이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요소이고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부터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앞에 그 전문가께서도 이제 코멘트 주셨지만 국내는 딱히 이렇게 악재가 없거든요. 호재가 지속되는 상황이고 만일 국내에 조정이 있다면 뭐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미국발이다. 네. 예, 조정의 빌미는 미국이 줄 텐데 미국 내의 문제거나 미국이 촉발한 대외 문제일 수가 있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중간 선거를 앞두고 코너에 좀 몰려 있습니다. 네. 뭐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미뤘던 관세도 지금 대법원에서 패소가 났고
그다음에 지금 ICE 이민 그러니까 불법 이민자 단속과 관련해서도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 궁지에 몰려 있고 그래서 지금 그 소위 그 역대 가장 낮은 지금 소위 지지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중간 선거에서의 패배 우려가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란 그러니까 대외로 시선을 돌리는 그런 입장에서는 이란 이슈가 상당히 뭐랄까요? 만지작거리는 카드 뭐 이제 이런 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언뜻 생각해 보면은 유가 올라가면은 뭐 미국 그 인플레이션이 안 좋은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는데 단기적으로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트럼프가 만약에 이란을 강경하게 대응을 한다면 첫 번째로는 마가 진영, 그러니까 트럼프의 대표적인 소위 지지 세력 중에 마가 진영한테 강한 이미지를 부각시켜서 직결시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왜 그러냐면 베네수엘라 이번에 이슈에서도 어느 정도 상당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란도 이제 그와 같은 선상에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의 소위 그 선거 자금줄, 돈줄 중에 큰 것이 빅오일입니다. 네. 대형 그러한 그 석유 회사들이 지금 상당히 지금 입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불만이 불만이 상당히 많은데. 그 자꾸 이제 국내에서 뭔가 안 하고 해외 나가라고 그러고 뭐 이러니까 좀 짜증내야 하고 있는데 유가가 일시적으로라도 오르면 오히려 비고일 입장에서 나쁘지 않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 텍사스나 셰일 오일이 많이 나오는 노스다코타 뭐 이런 지역에 지금 상대적으로 지지율 하락. 특히 텍사스에서는 얼마 전에 또 상원 그 지역 상원의원 선거에서 졌지 않습니까? 이건 상당히 심각한 거거든요. 트럼프 입장에서. 그래서 그들을 달래기 위한 그런 측면도 분명 있어 보이고 마지막으로는 이란의 최대의 적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든 이번 국면을 활용해서 이란을 주저앉히고 싶어 하고 또 이스라엘이 또 다른 또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선거 자금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단기간에 다 모인다면 이란 이슈를 끌고 가고 싶어 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것이 엄청난 충격일 거냐 일시적일 거냐. 왜냐하면 작년에 이란을 이미 한번 때려봤지 않습니까? 이란을 혹시 때리더라도 작년 여름께 때린 것처럼 단기간이 끝난다면 시장은 큰 반응을 안 할 것 같고요. 다만 다들 우려하는 게 혹시라도 전면전, 지상군이 투입된다거나 또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이제까지 한 번도 안 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카드를 쓴다면 그러면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트럼프가 상당히 영리한 플레이를 하고 있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우리 투자자분들이 보실 두 가지 카드는 혹시라도 지상군 투입이 있느냐 아니면 그에 반격으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거냐. 이 두 가지가 이것이 좀 상당히 큰 폭의 조정 가능성이냐 단기간에 그칠 거냐의 그러한 이제 소위 기준점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슈가 나오면 그건 좀 큰일 난 일이네요. 왜냐하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실 네. 미국은 큰 이슈가 없는데 네.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원유 생산이 되니까 우리가 수입하는 것의 거의 한 70%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갖고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이슈가 되긴 하지만 특히 우리 입장에서는 이 원유 수입과 관련해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상당히 악재일 수 있어서 뭐 그거는 또 이 아시아권이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상대적으로 좀 신흥국 중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 1등 지금 수익률 또 아시아도 상당히 좋은데 이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큰 악재가 될 수 있어서 그 카드가 나오지 않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내는 상승 추세를 훼손할 만큼의 악재가 없는데 해외 쪽에서 특히 이제 미국과 이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카드를 만작만작거리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게 약간 좀 찝찝한 국면인 거죠.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6,000피 넘어서 또 기록을 쓰고 있는 하루인데 어떻게 보면은 6,000피까지 간 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영향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맥쿼리에서 삼성전자 34만 원, SK하이닉스 170만 원 목표 주가를 대폭 올리는 흐름들 지속적으로 해외 증권사에서도 계속 보고 있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지치지 않고 쭉 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두 종목의 추가 상승 요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나올 데이터는 나왔거든요. 예, 일차적으로는 지금 어쨌든 매주 보면은 그러니까 이익 전망치가 우상향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어찌 보면 시장이 못 쫓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못 쫓아간다는 건 이제 소위 분석가들이 그러니까 전망치를 내는데 계속 어차피 분석가들은 단계적으로 소위 스팟 프라이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그 계약 관계나 장기 계약권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계단식으로 올라가긴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러니까 어제는 다행히 좀 일부 반등을 했지만 그저께 밤에 미국에서 재미있는 보고서가 하나 나왔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시트리니라는 데에서 이게 2028년에 세계 정보 위기, 그러니까 인텔리전스라서 아마 인공지능으로 이제 해석하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AI-발 크라이시스, 위기가 올 수 있다. 그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보고서 내용 때문인지는 몰라도 한마디로 요게 그 내용이 약간 소설 같긴 해요. 좀 너무 최악의 안 좋은 일들을 계속 연이어 발생해서 미국이 2028년엔 거의 경기 침체에 이른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약간 공상과학 소설처럼 만들어 놓긴 했지만 흥미로운 거는 시장이 거기에 반응을 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다들 좀 AI 투자가 과연 무조건 다 좋을 거냐에 대해서는 걱정들이 분명히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피해 업종들에 언급되어 있던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을 했었습니다. 네. 뭐 이제 관련된 소프트웨어 업체들 어제는 좀 반등했지만 그 전날까지도 급락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전통적인 소위 금융 결제 업체들 마스터카드나 아멕스나 이런 데들 주가가 늘 안정적인 종목들도 엄청 빠졌었고요. 그다음에 개인 대출 기관인 캐피탈원 뭐 이런 데도 주가가 꽤 급락을 했었습니다. 또 이제 중개 플랫폼들이라고 그러죠. 뭐 우버니 그다음에 도어대시, 그러니까 저기 우리로 따지면 배달의 민족 같은 네, 데죠. 네. 이런 데들 주가도 급락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따로 적지는 않았지만 산모대출 회사 블랙아웃이니 KKR이니 블랙스토리나 이런 데 주가들도 급락을 했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격하게 반응을 했는데 이건 이유는 한마디로 우리 투자자들이 마음속에 걱정하고 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보고서가 나오니까 한마디로 긁혔다고 봐야겠죠. 우리 긁혔다고 표현한 네네. 이게 그러니까 원래는 언제든 담담하게 넘어갈 수 있는 건데 마음속에 이게 긁힐 준비가 돼 있다 보니까 반응을 한 거다. 근데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는 보고서였다. 왜냐하면 수혜 업종에는 대표적으로 반도체, AI 인프라, 전력, 블록체인 뭐 이런 게 있는데 네. 반도체 제조로서 국가로 놓고 보면 한국과 대만을 최대의 수혜국으로 꽂은 거죠. 그러니까 네. 이런 상황, 상당히 AI 위기가 오더라도 최고의 수혜는 여전히 한국과 대만이다라는 측면에서는 어제 사실은 또 주가 오늘 뭐 이런 데 상승에 기여를 한 거다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재미있는 것은 미국과 인도가 최대 피해국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들어갔네요. 예, 왜냐하면 미국은 소비 중심 국가인데 이렇게 되면 실업이 10%나 오르고 그 실업 때문에 소득이 줄어서 소비가 안 좋아지고 이러면 성장률도 안 좋아지고 자산 가격 떨어지고 뭐 정말로 악순환의 고리를 완전히 다 연상을 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가지 않겠지만 중간중간에 막을 수가 있으니까 어쨌거나 그런 것.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도.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미국 소프트웨어 업종 자체의 최대 사실은 소위 그러니까 뭔가 자기 일거리를 넘겨주는 게 인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인도가 저렴한 고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로 사실은 미국으로부터의 매출이 70-80% 되는데 이것이 AI가 다 대체해버리면은 인도의 먹거리가 사라지겠죠. 그래서 미국과 인도가 이제 거기 언급이 됐다 보셔야 될 건데 어쨌든 현재 AI가 뭐 그러니까 소위 낙관적이든 위기가 오든 어쨌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긍정적이다라는 해석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당분간은 어쨌든 너무 주가가 단기 급등해서 그것이 이제 숨막히긴 하지만 어쨌거나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이제 모두가 자타가 공인하는 소위 수혜 업종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우리는 AI의 수혜 국가이기 때문에 좀 피해가는 그런 모양새는 있네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뉴욕 증시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 쭉 떨어지면서 우리가 좀 연관성으로 항상 이렇게 좀 동반해서 가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그걸 이기면서 간다라는데 의미를 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 약간 좀 궁금한 부분은 이제 관세인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만에 15%로 올리겠다고 으름장을 놨는데 그 이후에 조용하단 말이죠. 그러면 그냥 10%로 가는 건지 일단 궁금하고 그리고 각 산업별로 우리가 혹시 좀 놓치고 가는 부분이 있나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예, 예. 뭐 일차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말 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관세 카드를 결코 쉽게 넣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끈 환해서 10%, 15%막 내질렀는데 어쨌거나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트럼프가 그 중간 선거 전까지 현재의 그런 관세 수입을 포기하지 않을 거고 어떻게든 활용을 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다른 나라의 압박 수단, 협상 수단으로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들고 나온 거 우리가 외워야 될 게 딱 세 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이제 10%든 15%든 적용하겠다는 게 122조입니다. 이것이 보통 1974년대 국제수지 적자를 걱정해서 만들어낸 것이고 이미 사문화된 법이긴 한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걸 써먹기 좋은 게 뭐냐면 보편, 현재 상호관세처럼 보편적으로 관세를 매길 수 있는 첫 번째 네. 조항이고요. 두 번째로는 150일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후 보고만 하면 되고 150일간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최대 15%까지 때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걸로 일차적으로는 시간을 벌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는 원래 전가의 보도인 두 가지를 활용할 것 같습니다. 외우셔야 될 게 301조하고 232조입니다. 301조의 키워드는 보복입니다. 보복. 상대방이 미국에 대해서 불공정 관행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보복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것이 저 법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소위 심지어는 이제 그 기간의 제한도 없고 관세율도 언리밋으로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한선이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되게 네. 무서운 거죠. 예. 그다음에 4년마다 그냥 검토만 하고 무제한으로 끌고 갈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특정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만 요게 아쉬운 거는 사전 조사 기간이 필요하다. 네. 증명을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그래서 이제 301조 지금 122조로 벌어들인 150일 동안 5개월 동안 301조에 대한 조사를 할 거다. 두 번째로는 이미 적용되고 있는 232조입니다. 요거는 뭘로 키워드가 뭐냐면 보안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보안 차원이다. 그래서 이것도 사전 보고서가 필요한데 대신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간 제한이나 관세율 제한이 없습니다. 무제한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상당히 특정 업종이나 국가에 대해서 301조와 232조를 활용해서 아마도 더 공격적인 그러한 관세 위협을 할 것 같은데요. 다만 우리나라는 232조 조항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철강 이미 이 여기 대상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 외에 여기서 반도체는 본인들이 아쉬워서 사실 유예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자동차나 나머지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또 우리한테 받아가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또 공격적으로 나오기가 쉽지는 않아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저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더 나빠질 가능성 그것은 낮게 보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가 조용히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 내에서야 이제 민주당이나 이런 데가 상당히 이제 압박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트럼프의 심기 관리하면서 우리가 얻을 거를 얻어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 시기에 중국과 우리나라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은 이 관세 이슈 때문에 오히려 파티를 즐기는 그런 분위기일 수도 있잖아요. 상호 관세가 어쨌든 10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말하면 15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매겨졌던 것보다는 5%에서 한 10%까지 낮아지는 거니까 중국은 유리한 거거든요. 그러면 글로벌 자금이 혹시 중국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하나 궁금하고 우리나라는 지금 추가적으로 또 계속 상승에 대한 의지는 있는데 제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개인 투자자들이 산다는 거.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의 주식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이거는 외국에서도 보면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 저평가 요인을 극복하는 요인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의미 있다고 보는데 중국과 우리나라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말씀 주신 대로 이 관세 이슈만 놓고 보면 애초에 높게 매겨 35% 이렇게 높게 매겨지던 것이 15%로 내려가면 상당히 긍정적이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301조나 232조를 활용을 해서 아마도 좀 더 공격적으로 미국이 할 것 같고요. 사실은 관세 이슈보다는 중국은 내부에 지금 소비가 둔화돼 있고 부동산 때문에 뭐 이런 이슈들이 지금 더 내재해 있어서 실제로 주가 수익률만 놓고 보면 연초에 미국과 중국이
정말로 거의 상승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차트 지금 열려 있지만 지금 미국에 상장돼 있는 국가별 대표 ETF입니다. 우리 한국이 확실히 43%로 가장 압도적이죠. 그다음에 중국 제외한 신흥국, 대표적으로 브라질 뭐 이런 데들이 성과가 좋으면서 지금 신흥국이 17% 좋고요. 근데 중국, 미국 보시면은 거의 오른 게 없죠. 네. 좀 안타까운 게 이제 우리 서학개미 분들인데 서학개미 분들이 좋아하시는 25개 종목으로 쫓아가는 ETF는 지금 연초 대비 한 8, 9%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저런 상황이긴 한데 지금 중국은 사실은 이 관세와 관련된 이슈보다는 내부의 소위 내수 진작을 위한 조금 더 공격적인 그런 투자가 나와줘야지 그래야지 자금이 좀 더 그쪽으로 몰릴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을 제외한 신흥국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내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래서 포인트는 AI와 연관되어 있는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분야와 관련된 성과 플러스 우리 내부 개혁, 그런 이제 우리 상법 개정 같은 거 이런 것 때문에 한국 증시가 많이 올라가는 거고 신흥국 쪽은 브라질 대표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좋아서 이것이 좋아서 계속 가는 것이라서 이 두 가지의 방향성 자체는 상당 기간 유지될 것 같고 이런 이유 때문에 드러켄밀러 대표적인 투자 대가가 올 작년 말부터 브라질에 집중 투자를 또 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신흥국 쪽으로의 자금 흐름 자체는 좋을 텐데 중국으로 본격적으로 넘어갈 거냐? 그것은 아직 그것은 좀 약간의 이제 물음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비트코인 변동성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서 이것도 잠시 좀 언급 좀 해드릴게요. 어떻게 보세요? 전에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장의 이제 유동성의 가늠자 네. 또 내지는 이제 위험 요인에 대한 가늠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그것에서 좀 많이 좀 탈락한 것 같아요. 이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전엔 약간 신비감이 있었어요. 뭔가 비트코인은 다른 거래소에서 뭔가를 따로 투자를 했어야 됐는데 이것이 ETF가 생기면서 소위 주류 마켓으로 주류 시장으로 넘어오면서 너무 이제 흔한 그냥 소위 원오브댐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 개 중에 하나가 됐는데 요즘은 오히려 이제 이런 그러니까 비트코인 투자를 오히려 미국에서는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도파민 투자. 예. 그러니까 이게 뭔가 도파민 뿜뿜 나오는 이제 그런 거를 즐기기 위한 투자인데 대안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의 배팅 시장이죠. 뭐냐면 칼시나 또는 이제 폴리마켓 같은 데서 정말로 희한한 다양한 걸 갖고 또 대표적으로는 미국의 연준의 금리 정책 갖고도 배팅 많이 합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거는 뭐 잘 맞아요. 그들이. 그래서 오히려 지금 연준에서 리서치를 내서 이거 칼 씻고 쫓아가도 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그만큼 오히려 이제 소위 도파민 투자는 비트코인 굳이 안 해도 할 수 있는 대안이 생겼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런 쪽 면에서 상당히 좀 소외되어 있는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비트코인을 뭔가 인덱스로 뭔가 선행 지표로 보지 않아도 되는 상황까지 와 있어서 우리 투자자분들 중에 혹시 이런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으로 좀 많이 변모돼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좀 상징적인 의미가 좀 변화가 됐네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산 가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할 수 있는 오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시장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의 분석으로 함께하셨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부가 국민성장펀드 초저리 대출 1호로 삼성전자를 낙점했다. 평택 5공장 건설에 총 2조 원을 연 3%대 금리로 지원하기로 했다. 글로벌 AI, 메모리 수요 급증과 미1 EU의 보조금 경쟁 속에서 메가팹 투자에 숨통을 틔우겠다는 판단이다.
P5는 10나노급 6세대 D램과 차세대 HBM4를 생산하는 초대형 복합 공장으로 총 투자 규모는 6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전고체 배터리 소재 공장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황화리튬을 생산하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에 1,000억 원 규모 저리 대출이 제공된다. 정부는 AI 반도체와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를 차세대 전략 산업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협력사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정책금융과 연계한 보증대출 모델이 거론된다. 초저리 자금이 대기업 지원에 그치지 않고 반도체 소부장 생태계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트렌드를 보면 돈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마켓나우 트렌드 속으로 김수현입니다. 오늘의 트렌드는 골드키즈 소비입니다. 최근 혼인율과 출산율이 다소 회복되는 흐름 속에 스몰 럭셔리 소비 문화가 확산되며 돌잔치 관련 서비스가 고급화,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출생 분위기 속에서도 특급 호텔 돌잔치 시장은 이례적인 호황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태어나는 아이 수는 줄었지만 한 자녀에게 비용을 아끼지 않는 이른바 골드키즈 소비 트렌드가 자리 잡으면서 일부 부모들 사이에서는 호텔 돌잔치가 하나의 유행처럼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SNS도 한몫하는데요. 돌잔치와 관련된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게시물이 115만 건을 넘어서고 임신, 출산 관련 가족 행사가 SNS에 공유되기 시작하면서 보여주기식 이벤트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출의 기준선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데요. 제가 궁금해서 가격을 찾아보니까 서울 5성급 호텔은 돌잔치 기본 견적이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선이라고 합니다. 비싼 가격임에도 인기는 엄청난데요. 지난해 서울 주요 5성급 호텔의 돌잔치 예약은 전년 대비 20%에서 30%가량 증가했습니다. 또 인기 호텔의 경우 주말 예약은 오픈과 동시에 마감되는 경우가 많고 최소 6개월 전부터 심지어 임신 기간에 예약 경쟁이 벌어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라호텔 중식당 8선의 경우 영빈관 촬영과 식사를 묶은 돌잔치 코스가 유명한데요. 이 코스는 보증금만 수백만 원이고 또 예약 경쟁이 치열해서 이른바 8선곳이라는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골드키즈 트렌드에 관련주는 뭐가 있을까요? 호텔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돌잔치로 가장 핫한 8선을 운영하는 신라호텔인데요. 실적 살펴보시면 지난해 4분기에 매출액이 전년 대비 10% 넘게 증가했지만 영업 손실은 적자가 지속되며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NH투자증권은 공항점 수익성 악화에 따른 영업 손실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목표가를 기존보다 7.9% 하향한 5만 8천 원 제시했습니다. 다만 증권가는 올해 3월 17일 인천공항 사업권 반납으로 면세업 적자폭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데다 중국인 방한 증가 등으로 호텔 수익성이 강화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호텔 레저 부분을 뜯어보면 서울과 신라스테이를 중심으로 실적 개선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호텔 부문은 올해도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관련주는 롯데관광개발입니다. 지난해 중국인 방문객 증가 등 카지노 사업 호조에 따른 큰 폭의 실적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주가가 1년 사이에 3배 이상 뛰며 상승 랠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 연간 실적이 그 전해와 비교했을 때 이익 규모가 4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를 공시하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매출도 늘고 순이익도 흑자 전환에 성공한 건데요. 증권가에서는 한일령에 따른 반사수혜로 중국인 고객이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며 롯데관광개발의 실적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드 키즈 트렌드 주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호텔 돌잔치를 둘러싼 논란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돌잔치 장소뿐만 아니라 사진 촬영, 의상, 메이크업 등 이른바 스드메 추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사례가 늘면서 선택 서비스와 거래 조건을 둘러싼 분쟁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돌잔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서 피해 구제 신청이 146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하는데요. 주의하시면서 아기의 첫 생일 준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내일 또 재밌는 트렌드로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마켓마블 신일섭입니다. 자, 여러분들 실감이 안 나시지 않나요? 이게 증시가 이렇게 화랑이었던 적이 있었는가? 전 기억이 없는데 그 언제죠? 옛날에 그 우리나라, 그러니까 저는 경험 못한
80년대인가요? 그때 이렇게 강했나요? 좀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강할 수가 있을까요? 자 지금 6천 돌파를 하자마자 지금 6,100에 다가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하루에 100포인트씩 올라버리니까 이게 8,000도 무슨 높아 보이지가 않아요. 또 이게 하루에 10포인트 이렇게 오르기도 힘들다가 어마어마합니다. 오늘은 지금 현대차 그룹이 미쳤거든요. 지금 현대차, 기아,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지금 동반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이걸 또 뭐 굉장히 뭐 소외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현상이 가속화되면 가속화됐지 줄어들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솔직히 몇 종목 안 되잖아요. 제가 요즘에 누누이 그런 경고의 말씀을 드리는 게 뭐 우리 방송 끝나는 말미에도 항상 그런 뭐 그 나가잖아요. 뭐 투자 경고 뭐 어쩌고. 근데 요즘에는 SNS에 워낙에 많아요. 진짜로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홍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시장에서 이용해 먹기가 좋기 때문이거든요. 화랑이고 사람들이 주식에 관심이 많으니까 막 그거를 꼬시려고 엄청 광고를 하던데 플랫폼에서도 놔두죠. 광고비를 많이 받으니까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무슨 분석이고 무슨 발굴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 아니 초등학생도 우리나라 대표 기업 하면 누구 말하겠어요? 삼성, 현대 뭐 한 세 개 말해보라면 삼성, 현대 꼭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냥 그것만 말해도 혹은 예를 들어서 치맥해동 젠스랑하고 했잖아요. 거기에 뭐 참석하시는 분들이 항상 누구예요? 정의선 회장님, 이재용 회장님, 최태원 회장님. 그쵸? 그럼 그냥 언론에만 봐도 뉴스만 봐도 아는 그 기업만 사도 그 기업만 사도라고 표현도 아니고 옛날에는 이런 큰 기업을 그러면 왜 안 했냐면은 한 주당 가격이 비싸고 내가 뭐 중소형주 해가지고 뭐 상한가 먹을 수 있으니까. 자 지금은 보세요. 현대차가 지금 시총 3위거든요. 시총 3위짜리가 10%가 오르는 장세입니다. 지금 큰 자금이 움직이기 때문에 작은 종목으로 아예 안 가요 돈이. 작으니까 몸무게가 가벼우니까 더 갈 것 같죠. 몸무게가 가벼운 애한테는 아예 지금 돈을 안 준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괜히 기동량 들어가지고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 있죠? 교과서에 그냥 실리고 맨 앞에 나온 뉴스 맨 앞단에 나오는 그걸 사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을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괜히 저기 하지 마세요. 그런 너무 사이비가 너무 많아가지고 걱정되는 말씀 하는 거고. 왜냐하면 그렇게 뉴스에 나오고 그렇게 당해도 계속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지긋지긋하니까 그냥 이 지금 집중을 하셔가지고 대한민국 대표 지수를 사시기 바라고요. 종목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오늘 합치니까요 35%가 넘었네요. 35.7% 정도 되거든요. 이 두 종목이 36%입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로 쏠림 현상이 강해요. 제가 이게 맨날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뭐 이 시간에는 뭐 차트나 이런 거 분석은 안 하고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로 보통 표 보여드리잖아요. 지금 제가 거의 뭐 매일 똑같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비중 많이 변한 거 느끼신 분들 느끼셨을 거예요. 이게 아마 30%가 안 됐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맞죠? 이 두 종목이 24%, 25% 이랬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두 종목이 합쳐서 시가총액의 4분의 1을 차지하네요. 이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근데 24%, 25%가 지금 37%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종목의 시가총액 비중이 13%, 14%가 오를 동안 지수가 이렇게 급등한 거예요. 그럼 지금 앞으로는 그러면은 이게 뭐 이 현상이 더 흩어질 것인가? 흩어질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더 뭉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가 더더욱 비중이 커지고 단단해지는 이런 지금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왜냐면 큰 돈이 들어오거든요. 지금 큰 시장이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인생 살면서 이런 사이클을 얼마나 경험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저도 지금 이번 사이클을 경험하고 나면은 한 뭐 꽤 세대 지나고 다시 경험할 것 같거든요. 그 정도로 불장이에요. 지금. 뭐 이 불장이 아주 끈덕지게 이어져서 장기적으로 가면은 모르겠는데 지금 한 달 사이에 느끼는 이런 정도의 강도는 인생에서 몇 번 보기 힘든 강도예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쏠림 현상은 더 심해질 것이다.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신규 매수를 하더라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삼성 SDI를 특징적인 종목으로 말을 했지만 삼성 SDI가 주인공이 아니란 걸 명심하라고 했잖아요. 왜냐면 제가 맨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 중요도가 얼마나 중요성이 높은가는 그걸 명심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기아를 할 건데 자, 기아는 오늘 14% 오릅니다. 지금 10위 안에 진입을 했거든요.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산에너빌리티, HD 현대중공업,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지금 조방원조차도 소외가 되고 있어요.
조방원 같은 시대를 한번 이끈 그 섹터조차도 소외를 당할 정도로 시가총액 상위에 쏠림 현상이 워낙에 셉니다. 지금 기아가 딱 공교롭게도 9위 도산 에너빌리티, HD 현대중공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조방원 10, 9, 10, 11위 딱 위에 기아가 올라갔거든요. 지금 이게 되게 의미가 깊죠. 제가 그때 YB, OB 얘기 많이 드리지 않았어요? 네카오가 YB로 떠오르면서 현대기아차가 OB, 올드보이로서 10위 밖으로 밀려났던 적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네카오는 지금 YB로서의 그 능력이 퇴색됐고 조방원이란 신인 세력이 들어와서 현기차 위에 또 자리매김했잖아요. 그러니까 현기차는 2번을 당했다고요. 어떻게 보면 네카오한테 당했고 조방원한테 당했는데 그 2번 당한 것만큼 지금 되갚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는 시가총액 3위. 자, 이게 변동이 되는데 아직 반영이 되지 않을 정도로 빨리 움직여버렸죠. 지금 삼성전자 우선주가 4위로 밀려났죠. 근데 아직도 비중은 현대차 2.02, 삼성전자 우선주 2.16으로 표시되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 순위가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비중에 이 지금 변동이 바로 실시간으로 지금 HTS 반영이 안 됐거든요. 현대차가 지금 3위로 올라갔고 아까 기아는 8위인데 8위라는 수치보다는 조방원을 밑에 깔았다는 게 의미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 그룹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미국에서 자동차 판매량 선전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단지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것이죠. 지금 피지컬 AI에 붙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의 주인공을 다 갖고 있어요. 좋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주인공이 넘어왔다는 것은 이미 설명을 드렸고 현대기아차 피지컬 AI가 붙어서 완전히 그 탈바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차 군단이 완성이 됐는데 차화정 시절 기억하시는 분들 그때도 전차 군단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가던 전차 군단이랑 엔진이 아예 달라요. 지금 달린 엔진은 완전히 더 강력하고 성능이 훨씬 더 높은 엔진입니다. 그래서 전차 군단의 질주가 차화정 시절보다는 훨씬 더 가공할 만한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전차 군단의 어떤 상승 어마어마하고요. 자, 현대차, 기아가 지금 조금 주춤거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다시 또 상승률 높이고 있어요. 지금. 자, 대단한 지금 상황이죠. 자, 트럼프 국정연설 또 나오고 있는데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기아계부터 볼게요. 자, 기아야 뭐 기아 타시는 분도 많고 예전에 제가 기아 했을 때 커뮤니티에 그 기아차 타고 다니신 분이 주차장에서 사진 찍어서 올리신 거 그 커뮤니티 밈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분이 자기가 기아차 타니까 그 차종은 기억 안 나는데 기아차를 타니까 현대차였나? 기아차 타고 맨날 출퇴근하는데 내가 그것을 생활 속의 투자로 연결시켰는데 그분은 이제 기분이 너무 좋겠죠. 내가 국산차 이렇게 타는데 이거 수익도 나니까. 오늘 보니까 뭐 손흥민 선수도 나왔더라고요. 손흥민 선수도 뭐 국위선양해갖고 뭐 국산차를 탄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다는데 어쨌든 국산차 지금 타시는 분이나 국산차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오늘 국뽕에 차오르는 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승용차, RV, 상용차 다 하고 국내에 광명, 화성, 광주, 서산 공장 그리고 해외는 미국, 슬로바키아, 멕시코, 인도, 중국 이렇게 다양하게 있네요. 자, 3분기에 매출액이 7.2% 증가, 영업이익은 27.3% 감소, 당기순이익은 24.2% 감소. 3분기까지 실적은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단에서는 좋지가 않았네요. 그렇죠? 보니까 미국 관세부가 있네요. 관세부가 때문에 비용 부담 발생으로 그 부분이 지금 그렇죠. 만약에 저게 지금 관세가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이 났지만 다시 또 뭐 어떤 거를 걸어갖고 할 거기 때문에 사실 저 부분이 해결은 되지 않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미국에 공장을 세워서 트럼프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쿠폰 샀잖아요. 우리가 금리 인하 쿠폰 이분한테 금리 인하 쿠폰을 사가지고 자동차를 살리려고 어쩔 수 없이 샀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게 무효가 되더라도 어떤 다른 방식으로 또 비슷한 걸 만들 거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미국에 진출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 나쁠 건 없죠. 자, 그리고 AI 모멘텀이 디바이스 시장을 확대되면서 그쵸. 디바이스 시장을 확대되면서 피지컬 AI 시장이 열리면서 현대차, 기아가 지금 굉장히 지금 좋은 상황에 처했고 그리고 전기차 하이브리드 연료전지 이거 다 한 것도 아주 좋았죠. 전기차 캐즘에 빠졌을 때 얘는 빠져나왔잖아요. 하이브리드 내연기관 뭐 다 있으니까요. 자, 이슈 보겠습니다. 기아의 이슈가 네, 오늘 또 좋은 소식이 있네요. 조지아 법인 바로 저기잖아요. 조지아, 플로리다 거기에 이제 현대차, 기아의 공장이 있고 현대차, 기아의 벤더들 뭐 같이 거기 가서 저기 성우하이텍이나 이런 회사들 같이 저기 세워져 있는 거 아시죠? 거기가 남부의 해안의 따뜻한 지역에 우리 주력이 있는데 보니까 조지아 법인이 기준 24일 기준 누적 생산 500만 대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근데 보니까 2027년형 올류 텔루라이드 지금 텔루라이드는 이게 우리나라에 안 나오거든요, 이거. 근데 이게 SUV나 뭐 RV라고 불리는 건데 큰 RV예요.
근데 500만 번째 기념 차량이 올류 텔루라이드 하이브리드 모델로 조지아주에서 생산된 최초의 하이브리드 차량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뭐 기념식도 갖고 이랬다고 하는데 어쨌든 굉장한 성과를 거두고 있고 피지컬 AI뿐만 아니라 자동차 판매에서도 굉장히 성과를 거두고 있다. 자, 커뮤니티 보겠습니다. 오늘 분위기 상당히 좋죠. 지금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뭐 다 마찬가지인데 자, 아침부터 저렇게 갑자기 치솟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저분이 이제 저 그래프를 보고 저렇게 표현한 거예요. 헐, 차가 아니라 로켓 만드는 회사인가요? 그래프가 수직 상승, 그죠? 깜짝 놀랐죠, 갑자기 저기 아침에서. 저런 식으로 수직 상승, 수직 절벽을 타고 올라듯이 갑자기 올랐습니다. 자, 나 두고 가면 어떻게 살라 했는데, 그렇죠? 지금 쳐다봐주지 않아요. 빨리빨리 가기 때문에 빨리 붙잡아야 됩니다. 그 뒤돌아봐서 그 손잡을 시간 안 줘요, 이 종목들이. 자, 구매한 지 18개월 만에 100% 찍었네. 자, 요즘에 60대 여성의 장기 투자 뭐 얘기 많이 나오고 있고 60대 여성이 아니더라도 장기 보유한 사람들의 어떤 성과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다시 스포트라이트가 비추고 있잖아요. 그동안 그동안 우리가 너무 박스권에 있었으니까 박스피니까 어쩔 수 없이 단타를 많이 친 것도 사실이긴 한데 그거 박스피 구간에서도 열심히 그냥 가만히 들고 진득하게 들고 있으셨던 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지금 성과를 많이 얻고 있죠. 18개월이면은 1년 6개월 정도인데 1년 6개월 만에 100% 찍었으니 아주 좋죠. 자, 그다음에 뭐 이런 분도 많을 것 같아요. 서로 얘기를 잘 못했잖아. 우리나라 주식한다고 하면은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여보한테 말을 못해가지고 커뮤니티 있는 사람들한테 여보를 하더라고요. 자, 여보나 기아 있어. 2달 전 몰래 사고 말을 안 했는데 알면은 잘했다고 할까요? 답답해서 여기에 말해봅니다. 뭐 여러분들의 의견을 달아주세요. 저는 이거 얘기하면 기분 좋아하지 않나요, 지금? 그렇죠? 아니, 부인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이거 수익이 낮다고 하는데. 이거 그것도 아니잖아요. 뭐 무슨 술 마시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주식을 산 건데 우리나라의 대표 주식을 산 거잖아요. 어쨌든 뭐 돈 많이 버셔가지고 부인 좋은 거 사주시기 바랍니다. 자, 코스닥 가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오늘 좀 상대적으로 약세긴 한데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큰형님 쪽으로 워낙 소급이 쏠리다 보니까 코스닥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가 굉장히 교차하고 있죠. 좀 뭐 아쉬운 흐름인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코스피로 가려고 하는 이유도 이런 것 때문이에요. 그렇죠? 불장인데도 좀 틀리죠. 온도차가 납니다. 자, 오늘 그래도 가는 게 있습니다. 오늘 제일 많이 가는 게 그 15위까지는 펩트론이에요. 오늘 준비한 게 펩트론입니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펩트론 지금 주춤거리고 있지만 이 기술 수출 플랫폼 4대 천왕이 우리나라 바이오의 시가총액을 저렇게 다 올려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그 바이오에 계속해서 흥망성쇠를 결국에 포인트를 찾았잖아요. 저 네 회사가. 그래서 이제 기술 수출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면서 파이프라인을 많이 만든 회사들인데 이 펩트론은 저 스마트 대포 기술이죠. 바로 그게 약효 지속 시간을 늘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거를 이용하면은 주사제형이든 경구용이든 하루에 한 번 맞을 거 먹을 거를 뭐 한 달에 한 번, 뭐 세 달에 한 번, 뭐 1년에 한 번 이렇게 늘릴 수가 있는. 그러니까 환자의 편의성이 증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매출액이 189.2% 증가했는데 영업 손실 19.6% 증가하고 당기 손실은 46.2% 감소하고 그렇죠? 바이오주류도 매출액은 느는데 좀 영업 부분에서 영업이익단에서 아직은 흑자가 나지 않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자, 기술료 매출 증가 저 부분이 크죠. 우리나라는 기술 수출을 한 다음에 마일스톤을 받고 이 시판 허가가 돼서 시판이 되기 시작하면 로열티까지 받고 이런 것들을 많이 꽂아놔야 되거든요. 자, 이슈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펩트론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나요? 자, 지금 여러 가지, 3가지가 나왔어요. G2G 바이오, 펩트론, 인벤티지 랩이 있는데 이게 공통점이 뭐냐면 이 기사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다 약효 지속성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포인트잖아요. 일라일리랑 노보노디스가 경쟁하는 거가 지금 주사제형에서 경구용으로 이 제형을 병행한 것도 있는데 경구용이든 주사제형이든 어쨌든 약효 지속 시간을 늘려가지고 환자의 편의성을 증대를 누가 먼저 시키느냐의 게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G2G 바이오 지금 인벤티지랩 펩트론이 다 러브콜을 받는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죠. 기사에서 이 3개를 짚은 이유도 그거고요. 자, 커뮤니티 가보겠습니다. 자, 릴리아 펩트론의 사이를 저렇게 표현해놨는데요. 제가 지금 저 영화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저긴가요? 나비 효과인가? 모르겠는데 저 여자애랑 남자애가 손을 이게 깨끗이 후 불고 악수를 하는. 그러니까 릴리아 펩트론의 관계가 저렇게 발전되기를 바라는 뭐 밈을 올려놓으셨고요. 공감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커뮤니티를 보는 이유가 재미로 보는 것도 있는데 이런 세부적인 소식이 나옵니다. 이건 뉴스가 아니라 이분은 또 어떻게 이것까지 팠습니다. 자, 지금 일라이릴리의 CEO 데이비드 릭
이 팟캐스트에 나왔나 봐요. 1시간 전에. 이분이 보고 바로 올려주셨거든요. 이런 거는 저 못 찾겠는데 어떻게 찾았죠? 다 더 평탄하고 안정적인 프로파일을 주었다. 주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부작용이 덜하다. 근데 카무루스는 아닐 거다. 자, 아까 뉴스에 나왔는데 카무루스라는 회사랑 손을 잡았어요, 일라일리가. 그래서 펩트론하고 손을 잡아놓고 결과를 안 내놓고 카무루스랑 손을 잡으니까 혹시 카무루스의 기술이 얘네도 약효 지속 늘리는 그 기술이 있는 회사거든요. 혹시 카무루스 선택하는 게 아니야? 하는 지금 불안감을 갖고 계시거든요. 펩트론 주주분들이. 그분이 올려주셨어요. 그들의 PK는 구리고 부작용을 줄이지 못했다. 그러니까 카무루스는 아니다. 이 좋은 내용이 카무루스 아니니까 그럼 그 데이터를 준 곳은 어디일까? 반문을 했는데 일라일리가 저기 하는 게 펩트론이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 안정을 주기 위한 말인데 팟캐스트에서 나와서 CEO가 한 말이니까 조금 더 파볼 필요가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다. 자, 꿈에서 50만 원 갔어요. 아침에 추매할 걸. 자, 구치구치 잘한다. 내 새꾸. 이렇게 해놨고요. 자, 오늘의 마켓마블 코멘트 꼽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기아차, 현대차가 워낙에 좀 세긴 하지만 오늘 펩트론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펩트론이 지금 29만 원 막 이렇거든요. 30만 원 직전입니다. 자, 그래서 3인겨 하면서 자, 넌 나에게 3을 줬을 것이요. 유명한 타짜의 장면이죠. 자, 3을 가고 싶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자, 펩트론 30만 원 가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3을 줬을 것이요. 뭐 이러고 하는데 자, 뭐 저도 한번 타짜의 명장면을 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펩트론, 넌 나에게 3을 줬을 것이요. 코스피가 5,000선을 넘은 지 한 달 만에 이제 6,000까지 넘었습니다. 간밤 미국에서 메타와 AMD의 대규모 계약 소식이 들려오며 개장 직후 6,000피를 달성해냈는데요. 시총도 5조 원으로 늘어나며 오늘 독일에 이어 프랑스의 시총까지 제쳤습니다. 현재 시간 지수 상황 바로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가 고점을 계속해서 높여가면서 현재 시간 기준으로 전장 대비해서 무려 115포인트가량 올려내고 있습니다. 1.94%가량 급등 중이고요. 6,085포인트까지 올라섰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오름폭을 키워가면서 6,090선까지 넘어섰고요. 6,100선을 넘어서며 마감할 수 있을지까지 기대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0.13%가량 소폭 하락 상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오름폭을 많이 줄여나가고 있고요. 오늘 대형주 위주의 강세가 더 눈에 띕니다. 코스닥은 1,166선 지나갑니다. 코스피 200은 2% 넘게 급등 중이고요. 오늘 반도체 그리고 현대차 그룹 등 시총 상위단의 상승이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동향도 바로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피 시장에는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는데요. 개인이 7,300억가량 사들이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기관의 수급이 뒷받침되면서 코스피 지수가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은 9,800억가량 팔면서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이 기관 안에서 ETF 등으로 외국인의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만 기관은 매도폭을 조금씩 줄이면서 현재 시간 약 200억가량 팔고 있고요. 외국인은 1,700억가량 순매도 중입니다. 개인의 순매수가 2,000억가량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로 내려오면서 안정세를 되찾았습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 간의 이 전면전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으면서 원달러 환율도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었고요. 1,440원 선 내려놓으면서 현재 시간 1,438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전북 새만금에 10조 원을 투자해서 인공지능과 수소, 로봇 산업의 거점을 확보합니다. 현대차그룹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조만간 투자 내용을 골자로 하는 MOU를 체결할 전망인데요.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자금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인허가나 용지, 그리고 재생에너지 인프라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엔비디아에서 공급받기로 한 고성능 그래픽 처리 장치인 블랙웰 5만 장을 활용해 자율주행과 로봇 기술을 한층 더 고도화할 방침인데요. 새만금을 데이터 센터와 연구개발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수소 분야와의 연계 가능성까지 거론됩니다. 한편 기아도 현지 시간 24일 미국 조지아 생산법인이 누적 생산 500만 대를 달성했다고 밝히며 현대차그룹 전반이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현지 시간 기준으로 주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현재 시간 9% 넘게 오르면서 57만 2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그룹 전반이 강세입니다. 기아 주가는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14% 넘게 튀어오르면서 19만 8,200원 선 지나갑니다. 현대 오토에버 주가도 20% 가까이 오르면서 51만 8천 원 선 지나가고요. 현대 글로비스 주가도 7.24%가량 급등세 28만 9천 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LS전선의 자회사인 가온전선이 장 초반 상한가에 직행했습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가동으로 글로벌 전력 수요가 폭증하면서 전선주의 매수세가 아주 강력하게 몰리고 있는데요. 가온전선은 다음 달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연구 자석과 지능형 로봇, 그리고 AI 관련 사업을 정관에 추가하는 안건을 산정합니다. 시장에서는 가온전선이 이번 정관 변경을 통해 향후 신사업 기회를 미리 대비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전날 국회에서 AI 데이터 센터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상정된 점도 투심을 자극했습니다. 법안에서는 관계부처 승인 시 전력 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를 직접 공급받을 수 있는 특례까지 명시됐는데요. 가온전선과 함께 일진전기, KBI메탈, 대한전선 등 관련 종목들이 오늘 일제히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주가 함께 살펴보시죠. 가온전선 상한가는 내려놨지만요. 여전히 25% 가까운 급등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12만 2,150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일진전기 주가도 6.2%가량 강세 8만 7,300원 선 지나갑니다. 오늘 20% 가까운 급등세였지만 오름폭을 조금 줄였습니다. KBI메탈도 0.8%가량 강보합권으로 조금 내려왔고요. 나머지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죠. 대한전선 주가도 1.77%가량 오르면서 이 전선 관련주들 장 초반 대비해서 오름폭을 조금은 줄였습니다. 34,55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사상 처음으로 장중 6,000선을 돌파하면서 시가총액이 5,000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시총은 1,200조 원을, SK하이닉스는 727조 원을 각각 넘어서며 코스피의 기록적인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오늘 20만 6,500원을 기록하며 신고가를 갈아치웠고 SK하이닉스도 103만 원 선을 넘어서며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가만 뉴욕 증시에서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술주 전반에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특히 최근 시장을 압박했던 AI 디스럽션 우려가 완화된 점이 긍정적이었는데요. 유력 AI 스타트업인 엔트로픽이 투자은행 업무와 자산 관리 등 복잡한 업무를 지원하는 신규 도구를 개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소프트웨어 업종이 반등을 주도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기술주가 강하게 반등한 영향이 우리 반도체 시장으로 고스란히 이어지면서 장 시작과 동시에 6,000선을 넘어선 코스피인데요. 오늘 삼성전자 주가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현재 시간 2% 넘게 상승세 20만 4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어제 20만 원 선 넘어선 데 이어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세 붙고 있습니다. 한편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도 어제 100만 원 선을 넘어섰는데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세 이어가면서 102만 7,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103만 원 선까지 넘어서며 신고가를 경신해 냈습니다. 6,000피 그야말로 역사적인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한국 시장입니다. 인공지능과 반도체가 이끄는 거침없는 상승세에 시장이 연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코스피 반도체 호황 속에 이제는 6,000을 넘어 8,000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향후 장에 대한 전략 저희와 함께 챙겨가시죠. 네, 삼성전자가
20만 전자가 됐습니다. 20만 원 위에서 움직이면서 오늘도 기록을 썼거든요. 삼성전자 기업 분석 필요한 때인데 조호진 타큐뉴스 대표와 계십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20만 원 선 위로 올라갔고 오늘도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네. 그래서 삼성전자 불과 이제 뭐 3년 전, 2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5만 전자에서 맴돌고 뭐 언젠가는 뭐 5만 원이 깨진 적도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49,500원에 하면서 이제 그때 참 많은 충격을 줬었는데 정말 격세지감, 상전벽해 수준의 엄청난 이제 변화를 일궜는데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거는 결국 이제 AI가 일으킨 메모리 반도체의 초과 수요. 여기 삼성전자가 이제 비록 HBM은 이제 엔비디아 납품을 못해서 하이닉스 엄청난 굴욕을 겪었지만 범용 반도체 D램도 같이 가격이 올라가면서 삼성전자가 이제 캐파로는 하이닉스보다 월등히 높거든요. 월등히 높다 한 30% 정도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가 현재로서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HBM 비해서 범용 반도체 단가가 한 7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전에는 한 40% 정도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고스란히 수혜를 삼성전자가 이제 올라갔다. 그래서 매출과 주가 같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엄청난 수익률을 거둔 원인 이런 부분을 좀 살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물론 HBM의 그 위치 이런 부분도 이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대표님은 뭐라고 보세요? 예.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삼성전자가 범용 반도체에 있어서 가격이 같이 올라가면서 작년 9월부터 친다면 현재 범용 반도체 가격은 뭐 한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올해 영업이익이 물론 삼성전자가 뭐 당연히 반도체뿐만 아니라 파운드리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 사업부, 휴대폰 사업부도 있고 뭐 거기에 좀 미미하긴 하지만 이제 한만 같은 전장 사업부도 있긴 한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의 뭐 대부분 한 70에서 80% 정도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이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범용 반도체 주가 올라가니까 범용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니까 삼성전자 주가랑 매출도 같이 올라가는데 여기에 작년 11월부터 삼성전자가 정말 아픈 손가락이었고 정말 그 지우고 싶은 이제 과거였던 엔비디아의 HBM,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엔비디아 HBM의 저가형 HBM이 공급을 하고 있었고 고가의 HBM을 공급을 못 하고 있으니까 작년 11월부터 삼성전자가 뭐 고가 HBM을 공급을 했다, 뭐 몇몇 언론사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반박을 하고. 실제로 납품을 했을지언정 물량은 많지 않을 것이다 얘기했고 그 얘기는 지금 돌이켜보면 맞는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어쨌건 시장에서는 HBM3E에 대해서 어쨌건 이제 물량이 작더라도 납품을 했다는 그런 인식이 퍼지면서 실체와는 무관하게 그런 인식이 퍼지면서 삼성전자 주가에도 상승하는데 큰 일조를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급기야 설 연휴 전에는 HBM3E 다음 버전이 HBM4 엔비디아의 다음 버전이 베라루비인데 베라루비에는 이제 HBM4를 넣어야 되거든요. HBM4를 갖다가 엔비 납품했다라고 스스로 이제 발표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와 삼성전자가 범용 반도체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주가랑 매출도 올라갔는데 이제 마지막 과제였던 엔비디아의 고가 HBM4를 납품했구나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이제 20만 지금 화면대로 20만 4천 원이 어저께 20만 원을 갖다가 종가에 찍었죠. 이건 엄청난 건데 왜 엄청나냐면 야, 하이닉스 100만 원이 넘었는데 삼성 20만 원이면 5분의 1이잖아 라고 인식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이제 주식의 초보인 거고 2017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 권오현 이제 대표이사 시절에 삼성전자 주가가 얼마였냐면 이제 200만 원대를 훌쩍 올랐습니다. 200만 원대 왔다 갔다 했는데 200만 원이 넘어가면 이제 일반 개인들이 이제 사기가 부담스러우니까 권오현 부회장 시절에 삼성전자를 이제 17년에 결정하고 실제로 이제 실현된 거는 2018년이었죠. 그래서 50분의 1 액면 분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50분의 액면 분할로 따진다면 20만 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삼성전자 주가는 지금 얼마냐? 1,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치면 이제 엄청난 주가 상승과 주가로 봐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범용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고 삼성전자가 마지막 남았던 HBM 납품을 갖다가 했다라고 이제 설 연휴 전에 발표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이제 엄청나게 뛰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삼성전자 주가가 더 갈 것이냐 내리막길이냐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은 그 단순한 보유하고 좀 더 시간을 기다려야 될 시간 타이밍이냐 보신다면 결국 기준은 이제 삼성전자가 그 반도체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냐, HBM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삼성전자의 뉴스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돌이켜 보면은 대표님께서는 항상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 HBM 관련해서 그 납품의 실체를 제대로 짚어야 된다라는 걸 매번 강조하셨잖아요. 예. 그 연장선에서 좀 살펴주신다면요. 예. 그 납품을 했는데 저는 HBM3E도 납품했는지 저는 사실은 좀 회의적입니다. 뭐 일부에서는 납품을 했는데
물량이 소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HBM4에서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HBM3를 납품했다면 지난번에 컨퍼런스에서 그걸 분명히 얘기했을 텐데 얘기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물쩍 넘어갔어요. 어물쩍 넘어갔는데 그래서 저는 그 부분도 회의적인데 적어도 지금 화두는 HBM4니까요. HBM4는 이제 납품했느냐라는 관점에서 저는 좀 회의적인데 그 몇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HBM4든 HBM3든 근간은 이제 삼성전자 DRAM을 갖고 8장이나 12장, HBM4는 12장을 쌓습니다. 12장을 쌓아서 거기다 구멍을 뚫은 다음에 데이터를 갖다가 전송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근간이 되는 HBM4의 근간에 삼성전자 DRAM이 원C로 만들었거든요. 원C라는 건 뭐냐면 삼성전자 모든 이제 DRAM 기업이 미세화 공정을 하면서 예전에는 뭐 20나노, 13나노 하다가 13나노부터 내려갈 때는 그 나노로 얘기하지 않고 1X, 1Y, 1G라고 이제 명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X, 1Z까지 갔으니까 다시 1A, 1B, 1C로 가는데 이 미세화 공정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HBM만 못 만드는 게 아니고 미세화 공정도 하이닉스보다 마이크론보다 뒤쳐졌어요. 그래서 1X, 1Y로 갈 때 뒤처진 기술력을 어떻게 메웠느냐? 그 여러 가지 난제가 있는데 난제를 갖다가 해결하는 것보다는 일단 미봉책으로 난제를 미봉책으로 해결하면서 1X, 1Y, 1G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전영현 부회장이 이제 대표이사가 되면서 봤더니 1A에서 1B로 가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다시 미봉책으로 하면은 꾸역꾸역 하이닉스가 먼저 1B를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꾸역꾸역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하이닉스가 1B를 성공했는데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상한 자존심을 갖다가 누르면서 야 우리 1B 했어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그러기에는 이렇게 계속 꾸역꾸역 가다 보니까 이러다가는 더 이상 못 갈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전현 부회장이 과감하게 결단을 내렸어요. 그 부분을 잘한 것이죠. 그래서 1B를 건너뛰고 우리는 1C로 바로 간다. 그러다 보니까 꾸역꾸역 미봉책 수준이 아니고 완전 전면 재설계. 그러니까 쉽게 비유를 드린다면 건물이 있는데 이노베이션 있는 수준에서 야 건물의 외관도 좀 바꾸고 몇 가지 타일도 바꾸고 이것이 이제 미봉책으로 삼성전자가 1X, 1Y, 1G로 갔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건물을 더 높이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건물에 대한 설계 도면을 싹 갈아엎고 원C부터 다시 하자 했는데 성공을 했다라는 것이 삼성전자 공식의 발표였고 취재를 해봐도 그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C 공정을 적용을 했는데 그 HBM 얘기하는데 원C 공정으로 만든 DRAM으로 H를 만드니까 중요해서 길게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원C를 만들었다 했는데 정작 수율이 50%밖에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50에서 60% 수율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원C를 갖고 12개를 쌓은 다음에 거기서 구멍을 뚫고 그다음에 밑에 있는 베이스 다이를 만들면 또 다른 중요한 공정이 남았죠. 그러다 보면 사실은 실제로 삼성전자의 HBM4의 수율은 50% 미만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 50%보다 하회한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적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삼성전자 HBM4의 실체인데 이면 삼성전자 HBM4를 갖고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느냐라는 관점에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삼성전자가 수율도 낮은 동시에 자체적으로 삼성전자 웨이퍼, DRAM을 만든 웨이퍼가 있는데 웨이퍼에서 원C에 배정한 웨이퍼 물량이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뭐 올해 170조 얘기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범용 반도체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야 HBM 없어도 이렇게 엄청나게 돈을 벌어들이는데 왜 거기다 몸에 이런 어떤 당연히 입장도 있고 하지만 앞으로 HBM4, HBM8 그 이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뒤처지면 진짜 예전에 겪었던 치욕을 우리가 또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분발해야 된다라고 이제 삼성전자 내부에서 이제 그런 목소리가 서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드린 이거는 뭐냐? 삼성전자가 전체 웨이퍼에서 10%밖에 원C를 배정하지 않은 것은 나머지 1A나 1X, 1Y, 1G로도 충분히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원C를 배정했다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HBM4는 원C로만 만들었는데 원C로 배정된 웨이퍼가 10%에 불과하다면 만들 수 있는 물량 자체가 적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엔비디아에서 어떻게 돈을 벌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HBM4를 성공했다고 하는데 냉차를 본다면 납품했을지언정 물량은 많을 수가 없다. 근본적으로. 이 점을 갖다가 동시에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HBM 최신 공정으로 만든 이런 제품이 수율만 잘 맞추면 논란의 거리가 없어지는 건데 대표님께서는 수율이 좀 떨어진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원C의 수율이 50%, 50에 60%라 보는 거는 그 지난주에 이제 발표한 CLSA 보고서에 똑같이 나옵니다. CLS 보고서도 수치는 나오지 않았지만 원C의 수율에 문제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의 견해와 똑같은 것이죠. 근데 CLSA 보고서와 제 입장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CLSA 보고서는 엔비디아에서 HBM4의 삼성전자의 비중을 좀 긍정적으로 봤어요. 한 뭐 20에서 30% 정도까지 봤는데
근데 저는 그 부분에서 아까 말한 대로 아마 CLSA는 제가 갖고 있는 정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시에 배정된 웨이퍼가 전체 웨이퍼의 10% 불과하다는 걸 아마 CLSA는 간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받아들인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율도 문제고 원래 배정된 웨이퍼도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아무리 납품하고 싶어도 젠슨왕이 삼성전자한테 야 납품 많이 해줘라고 얘기해도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적으로 HBM4에서 그 포션을 본다면 하이닉스가 70, 나머지 30을 마이크론과 삼성전자 나눠 갖는다. 지난주인가 뭐 우리나라 모든 언론사, 모든이란 말은 애매하긴 하지만 대다수 언론사들이 마이크론이 뭐 HBM4에서 탈락했다라고 썼는데 그거는 뭐 근거가 없는 내용이고 실제로 해서 우리 언론이 나오니까 그 다음날 바로 마이크론 CFO가 얘기했죠. 우리 납품 잘하고 있다고. 그래서 마이크론 주가가 한국 언론 때문에 내려갔다가 CFO가 바로 반박을 하니까 다 주가가 회복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좀 근거가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70은 이제 하이닉스가 가져가고 나머지 30을 마이크론과 삼성전자가 나눠 가지는데 HBM만 보면은 마이크론 삼성전자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그 HBM3에서 이미 삼성전자는 납품 못했지만 마이크론 납품했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론이 15 이상 가져갈 거고 그렇다면 나머지 삼성전자 가져간다면 삼성전자가 맥스 15 내지 10% 정도로 보는 게 타당하지 않나라는 그 입장인데 CLSA는 그게 아니고 CLSA는 이제 55를 이제 하이닉스가 가져가고 나머지 45를 마이크론과 이제 삼성전자가 나눠 가지다 보니까 삼성전자 물량을 한 뭐 최대 뭐 30까지도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저랑 CLSA와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SK하이닉스 대 마이크론과 그리고 삼성전자 이렇게 봤을 때 7대 3 정도인데 예. 그마저도 마이크론이 삼성전자보다 HBM의 기술력은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좀 짚어볼 부분이 있으시다고요. 예, 예. 그래서 제 말을 갖다가 또 수급에서도 이제 뭔가 방증을 갖다 볼 수가 있는데 어저께 이제 삼성전자 20만 전자, 하이닉스 100만 닉스 참. 자, 저도 계속 하이닉스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저 사람 참 지독하게 하이닉스를 밀어붙이는구나. 제가 뭐 개인적으로 최태원 회장을 좋아하는 건 아니고 이재용 회장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비즈니스만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삼성전자 20만 원을 찍었지만 어저께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4,500을 매도를 했습니다. 이 뉴스를 다 들었지만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어요. 그럼 반면에 기관이 7,500을 매수했고 개인도 4,800 어제 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매도를 한 것은 개인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20만 원을 찍으니까 야 버티기 버텨서 나는 수익을 잘 냈어. 내가 정말 잘했어. 나 칭찬해줘. 라는 맥락에서 매도 버튼을 누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실질적인 뭐 리서치를 제대로 하신 거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어저께 외국인들이 4,500을 매도했다는 것은 삼성전자가 HBM4에서 사실 실질적 영향이 크지 않다라고 판단하지 않았나라고 이제 추정하는 것이죠. 그거는 뭐 개개인이 다 다르니까 외국인들의 기관마다 입장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은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시각이 제가 말씀드린 시각과 일치하지 않느냐. 제 시각이 맞다는 어떤 방증이 아니냐라고 이제 봅니다. 반면에 이제 그 하이닉스는 어저께 외국인들이 좀 샀어요. 그런 것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시각과도 일치한다고 보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수급에 있어서 개인들이 계속 밀어붙이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갖다가 주가를 올리고 있는데 외국인은 팔고 있는데 이런 일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외국인들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사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전에 언제냐면 2차 전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거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도 이제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팔고 기관들은 부정적 리포트를 냈지만 개인들이 엄청나게 이제 광풍이 불어서 그 종목들의 주가를 밀어올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건 근거가 있다고 봤어요. 그때는 밀어올릴 때는 왜 그러냐? 실제로 2차 전지 업황이 좋으면 사실 개인들의 판단에 맞을 수 있다. 하지만 제가 언제 2차 전지의 업황에 대한 시각을 바꿨느냐? 트럼프가 다시 활동하기 시작했을 때. 트럼프가 활동하면서 내연기관차에서 지지를 하고 지원하겠다 그러면은 전기차 안 팔린다. 전기차 안 팔리면 결국 2차 전지에도 엄청난 이제 그 날벼락에 쏟아진 거 때 제가 그때 뷰를 바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외국인들이 팔지라도 개인들이 엄청나게 주식을 갖다 사서 주가를 밀어올리는데 맞을 수도 있죠. 맞을 수 있는데 2차 전지와는 다르게 맞을 수 있다 봅니다.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즈니스 관점에서 봤을 때 올해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150조 원은 충분히 날 것 같아요. 여기 제가 작년에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이 45조 날 거로 제가 이 방송에서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2년 전에 얘기했죠. 그때 많은 분들이 야 45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근데 맞았죠. 그런 관점에서 올해 SK하이닉스도 150조를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SK하이닉스가 이제 PER이 CLSA도 그 보고서에 PER이 27년도 영업이익 끌어낸 PER이 4배다. 이건 너무나도 평가 아닙니까? 시총이 700조가 넘어가는 기업이. 이래서 사실은 그 메모리 3사 중에서 SK하이닉스가 가장 저평가됐다고 이제 CLSA가 보고를 했는데 똑같은 맥락 삼성전자를 보면은 주가만 올라가지고 삼성전자 PER이 지금 얼마냐? 12배입니다. 12배.
12배면은 물론 그래도 저평가죠. 마이크로보다는 저평가지만은 그래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우리가 옛날에 삼성전자가 12배 이상 넘게 받은 적 있냐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삼성전자가 올해 영업이익을 170조 낼 거라 보지만 지금 170조 끌어와도 아까 지금 화면 난 게 PER은 40배라는 건 작년 영업 기준 40배인 거고 삼성전자가 올해 170조를 끌어들여도 사실 이미 벌써 주가 많이 올라가서 PER이 12배를 갖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12배가 마이크론보다 낮긴 하지만 과거에 삼성전자 PER의 어떤 그 배수를 갖다가 경험을 본다면 야, 지금 많이 오른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좀 부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삼성전자는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PER이라든지 외국인 수급이라든지 같이 종합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좀 타당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매커리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올렸거든요. 이제 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는 34만 원인데 그 의견에 동조는 하지 않으시는 거고 예. SK하이닉스는 매커리가 170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했는데 SK하이닉스는 좀 좋게 보시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예. 뭐 추가 상승의 여력 이건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예. SK하이닉스는 기업의 본질도 있고 또 다른 중요한 요소를 갖다가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ADR입니다. ADR은 쉽게 말하면 뭐냐? 우리가 휴대폰에서 주식 거래 하지 않습니까? 하이닉스가 ADR로 성공을 한다면 미국에 있는 개인 투자가들이 MTS로 하이닉스 주식을 살 수가 있어요. 이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한 80% 단박에 해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ADR을 성공한다고 해서 3월 말에 하이닉스가 주총을 열 텐데 그때 주총에서 이 부분이 공론화될 걸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공론화돼서 올해 차근차근 ADR을 받는다면 하이닉스는 지금보다도 주가가 더블이 되는 건 당연하다. 왜냐하면 수급이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ADR을 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혁신적인 신의 한 수이고 이 ADR이 실현되는지를 갖다가 주목해 보시면서 그러면 이제 하이닉스가 100만 원, 200만 원 된 것은 단박에 200만 원이 안 되겠죠. 하지만 점진적으로 주가 우상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보시면 되겠고 여기다가 기업 본질적인 그 영업이익도 사실은 150조는 충분히 벌어들이기 때문에 그 이상도 가능하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하이닉스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추가적으로 ADR 관련해서 추진 현실화 이게 굉장히 그렇죠. 주가 더블업에 중요한 그런 촉매제가 된다라는 분석이셨으니까 잘 비교 분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조호진 타큐뉴스 대표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시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웨더 김수현입니다. 오늘도 우리 증시날씨는 한여름같이 뜨겁습니다. 코스피가 드디어 6,000포인트를 사상 처음으로 뛰어넘으면서 오늘 코스피 6,000 시대가 개막을 했는데요. 이제 증권가에서는 코스피 8,000포인트도 가능하다. 이러한 전망들이 속속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투톱의 수익성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매도 대기 자금이 늘어 조정장이 가까워졌다는 경계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분위기 어떨까요? 다음 장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오늘 반도체주 연일 맑음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드디어 삼성전자가 20만 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100만 원 선을 넘어섰죠. 이에 따라 오늘도 국내외 증권사는 이 반도체 투톱에 대한 목표가를 올려잡고 있는데요. 오늘 SK증권에서 목표 주가 중에 최고치인 삼성전자 30만 원, SK하이닉스 160만 원 나왔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실 섹터가 전선주입니다. 오늘도 전선주는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글로벌 전력 인프라 시장 호황으로 시장에서는 전선주에 대한 눈높이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간밤에는 GE 버노바가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이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AI 데이터 센터를 국가 전략 인프라로 육성하기 위해서 특별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됐다는 소식 속에 오늘 전선주 일제히 오름세를 걷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전주도 오늘 강한 햇살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대신증권에서 한전기술과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한국전력에 대한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리포트를 뜯어보니 미국에서 원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지만 베테랑 인력이 전력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마누가 프로젝트에 대한 골자를 담은 리포트가 나오자 오늘 원전주 수혜 기대감 속에 오름세를 걷고 있고요. 오늘은 오랜만에 수소, SOFC 관련주도 맑은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는 블룸에너지 그리고 퓨얼셀 에너지 같은 종목들이 오름세를 기록했는데요.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비슷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오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차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수소전지 인프라를 제안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수소 사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동차 관련주도 오늘 맑음인데요. 오늘 현대차와 기아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아가 미국 조지아 법인에서 누적 생산량이 500만 대를 넘어섰다는 소식을 전하며 전고점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건설주도 상승 랠리 보이고 있는데요. 원전 모멘텀을 안고 오늘 상승세를 걷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목해봐야 할 증권사의 리포트들도 하나씩 돋아보시죠. 한국전력인데요. 오늘 앞서 말씀드렸던 대신증권의 리포트입니다. 해외 원전 시장의 진출로 주가가 재평가될 것이라며 오늘 목표가 8만 원 제시했고요. 이어서 LG 디스플레이, 오늘 증권가에서는 1분기의 영업이익이 530% 급증할 전망이라며 그동안의 수익선 개선 노력이 이익 증가의 상향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오늘 신텍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을 마감하고 실적이 나왔죠.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하회했지만 하지만 투자자들은 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점에 초점을 두며 어제 애프터마켓에서부터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정규장에서도 주가는 맑음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아쉬운 실적에도 수익선 개선 사시성이 높다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DB증권에서도 목표가 6만 5천 원, 목표가 상향 리포트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특징주도 하나씩 살펴보시죠. 오늘 미래에셋증권 맑은 보이고 있는데요. 역대 최대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했죠. 어제 장을 마감하고 4,600억 원 규모의 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하며 오늘까지도 그 상승 탄력이 이어지고 있고요. 반면에 오늘 클래시스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인 베인캐피탈이 엑시트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 속에 오늘 주가는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개별 호재를 갖고 있는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도 살펴보시죠. 오늘 LX 세미콘인데요. LG 디스플레이에 이어서 삼성 디스플레이에도 핵심 반도체인 DDI를 공급한다고 전하며 오늘 맑은 보이고 있고 마지막 기업인 서울 반도체 오늘 폭염같이 뜨겁습니다. 미국의 자회사 세티가 특허 소송에서 승소를 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 강한 매수세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상 2월 25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스피 6,100시대가 열렸습니다. 수익 기쁨 얻을 수 있는 전략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